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조정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법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1기 신도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원래 규정하는 법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특례법이 뭐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이름도 촉진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니까 그 내용입니다. 김민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요거는 지금 입법이 된 거는 아니고요. 국회에 이제 올라가서 국회 통과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로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올라갈지 약간 변경이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 법이 통과가 될지 여부를 한번 잠깐 지켜보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10조 공사비 증액에 관한 검증.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 올해 이제 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됐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전 진단을 뭐 패스해주거나 제초안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거나 내지는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거나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최근에 공급이 안 되는 정비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었던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의 증가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야, 그 정도 부담 갖고 어떻게 안 해? 못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사비를 얼마까지 해라! 하고 어떤 공사비 상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4인 간의 계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적절하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왜 변동됐는지 그 사유서와 전후, 공사비 변동 전후의 세부 내역서 같은 걸 요청을 하고 이것들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을 요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조합은 너무 높아, 시공자는 너무 낮아, 올리자, 내리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협의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3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입니다. 88대책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정비사업 계획과 통합처리 방안 작성, 이게 88대책의 일부 내용인데, 기본계획 수립과 요 내용은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게 조금 제 스스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정비구역을 이제 입안권자라고 하죠. 그 제한하는 것들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시 구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동작구, 강남구, 뭐 송파구, 노원구 이런 구에서 우리 동네 요렇게 정비구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한테 올려 보내죠. 그럼 서울시가 검토한 다음에 오케이 통과 이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한다. 그러면 구랑 시랑 만나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구의 입안권이 없어지고 최종 지정권자가 다 하겠다라는 건지, 문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계획 결정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광시지와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관련 사항을 상호간에 미리 협의한다. 요거예요. 미리 협의.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금 여기를 요 A 구역을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미리 전달해 주는 거죠. 다 한 다음에 오케이 완성됐어. 이거 갖다 주자. 서울시 갖다 주자.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알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주민총회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미리미리 다 협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미리 다 들여다봤어. 요것만 검토하면 돼. 아니면 돼, 안 돼를 바로 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노후계획 도시 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그러니까 요 이름만 빼면 똑같죠.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병행하겠다. 같은 방식으로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도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얘기 됩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겁니다.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인데 요 뒷부분 두 개를 한 번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실무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이 사이에 했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합치게 되니까
요 사이에 있던 일들은 사업 시행 인가보다 앞당겨서 하는 거죠. 그럼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종전자산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받기 위해서는 내게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종전, 그러니까 종후, 새 아파트가 아니라 종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는 사업 시행 인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때 이제 그 간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인가와 동시에 관리 처분되니까 당연히 이 앞선 시점에서 간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어쩌고저쩌고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통합심의 완료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단어죠. 용적률. 용적률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88 대책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88 대책이고요. 내용 보시게 되면은 역세권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선된 내용이 1.3배, 390%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정비 사업은 1.1배, 330%, 3종 기준했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죠? 이거 1.3배, 요건 1.1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례법에도 그렇게 나왔나 봤더니 정비구역이 66조 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100분의 140. 이게 이 66조 2항이 역세권 내용입니다. 역세권이라 경우에는 13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1의 요건,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는 110%까지 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110%, 역세권은 130%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여부랑 상관없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130%를 해주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개발 지역도 있고, 뭐 모아타운도 있고, 가로주택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재촉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이 재촉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30%까지 해줍니다. 18조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 완화 특례에서 100분의 130까지 완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부칙은 이제 이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용적률들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 날로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8일 날 이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8월 8일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한 그러한 정비구역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전 과정에 있는 사업장들만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용적률은 일반적인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110%, 그 다음에 공공자 들어간 것들, 그 다음에 그 역세권, 그 다음에 재촉지구, 요거는 130%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인허가 절차를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동시에 하겠다. 그다음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라는 거고, 가장 문제가 있었던 공사비 문제, 이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사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 줄여줄 테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의 분담금을 좀 팍팍 오르지 못하게 노력을 할 테니 공급 좀 해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촉진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거는 그냥 발의를 한 상태고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변경된 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조정이었습니다.